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학생님들 오늘 중간고사 끝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강대학교는 오늘 중간고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사무실을 오는데 굉장히 학교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났구나. 맨날 밤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 책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각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콧구멍과 하관 대신 좀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거치대를 샀습니다. 네. 형철 오빠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왜 방송을 못했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있어서 어제는 그 여러분 풋풋 아시죠? 거기에서 새로 야심차게 오픈한 비즈니스 모델인 그 어벤져 스쿨에서 마케팅 강의, 마케팅 꿀팁을 조종환 강사님께서 해주셔서 그 풋풋의 마케팅 강의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존경하는 이승환 수령님하고 맥주를 마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풋풋의 어벤져 스쿨을 홍보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풋풋이 저를 홍보해 주실 차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지적자본론을 읽어드렸는데 그 보고서 책 주문하셨다고 연락 주신 분이 있어요. 리눔사 보고 있나요? 책이 구매 전환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원센텐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의 방송의 본질을 좀 하라별님 잊으면 안 되니까. 그 원센텐스 안드로이드 앱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시는 분들, 이미 깔려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원센텐스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도 사용자분들이 좋은 문장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고, 오늘따라 긴 글이 많은데, 위험한 독서가 올라왔네요. 위험한 독서에서 모든 약효의 80%는 플라시보 효과다. 플라시보 효과로 치자면 책만한 물건도 없을 것이다. 부작용도 거의 없다. 중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네, 이런 문장이 있고 또 그 책에서 나왔던 다른 문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태그를 누르면 지금 4월에 인기 있는 문장 한번 이달의 문장인데요. 이렇게 이달에 가장 라이크가 많고 인기가 있었던 문장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책들, 위험한 독서, 마케팅 비법, 알랭드 보통의 불안, 하학학 이런 책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녹화 방송 아닙니다. 사무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읽을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읽을 책은 제가 책을 못 샀어요.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책이 없어서 이북으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라는 소설이고요. 그 오베라는 남자를 썼던 누구죠? 프레드릭 베크만이 작가가 쓴 책이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고 현재도 지금 교보문고에서 9위, 예스24에서 무려 3위, 알라딘에서는 14위 정도? 알라딘은 항상 다른 문고들과 베스트셀러가 좀 항상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좀 이 책이 재밌어 보여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이 유용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조금 살짝 감을 드리면 촌철살인 한마디로 뒷목 잡게 하는 소녀 엘사, 업무에 치여 일중독에 빠져버린 완벽주의자 엄마, 누구든 미치게 만드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 할머니. 어느 날
엘사의 하나뿐인 든든한 지원군 할머니가 마지막 안부를 건넨다.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대체로 평범한 주민들에게 전해진 편지 한 통.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마법 같은 기적.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민님, 이렇게 스타트업이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챕터는 담배. 세상의 모든 7살짜리에겐 슈퍼히어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아무튼 할머니 말로는 그렇다. 엘사는 지금 7살이고 조금 있으면 8살이 된다. 엘사는 자기가 7살로 지내는데 별로 재주가 없다는 걸 안다. 자기가 특이하다는 걸 안다. 교장 선생님은 또래들과 좀 더 잘 어울리려면 튀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다른 어른들은 엘사를 나이에 비해 아주 성숙하다고 평가한다. 엘사는 이 말이 나이에 비해 어마무지하게 짜증나게 군다는 뜻이라는 걸 안다. 데자뷰를 잘못 발음하거나 네가 라고 해야 할 때 너가 라고 해서 엘사에게 지적을 당할 때만 그런 소리를 하니 말이다.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대개 나이에 비해 성숙하네 어쩌네 하면서 엘사네 부모님을 모시고 억지 웃음을 짓는다. 엘사가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7살이라고 전부 다 멍청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엘사를 보고 무안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엘사에게 할머니 말고는 친구가 없는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학교의 다른 7살들은 죄다 7살답게 멍청한데 엘사는 다르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 머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것 없다고 한다.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르지 않냐고. 슈퍼히어로들을 보라고 한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슈퍼파워가 특별한 것이다. 할머니는 77살이고 조금 있으면 78살이 된다. 할머니도 77살로 지내는데 별 재주가 없다. 얼굴이 꼭 젖은 신발 속에 구겨넣은 신문지처럼 쭈글쭈글해서 나이가 많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 할머니더러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가끔 사람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이나 아주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엘사의 엄마에게 참 정정하시네요 라고 하면 엄마는 한숨을 쉬며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묻는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화재 경보가 울릴 때도 경비원들이 담배를 끄라고 하면 할머니가 왜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우라지게 울어야 하느냐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도 엄마는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할머니가 브린마리와 켄튼의 집 발코니 바로 아래에다 눈사람을 만들고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게 어른 옷을 입혔을 때도 초인종이라는 초인종은 전부 다 눌러대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운운하는 안경 낀 멀끔한 남자들에게 할머니가 가운을 풀어헤치고 발코니에 서서 페인트종을 쏘았을 때도 그때 브린마리는 할머니가 페인트종으로 그 남자들을 쏜 게 더 곤혹스러운지 가운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게 더 곤혹스러운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양쪽 다 경찰에 신고했다. 아무래도 남들 눈에는 그럴 때 할머니가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이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할머니 떨어 미쳤다고도 하지만 사실 할머니는 천재다. 천재인 동시에 조금 엉뚱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할머니는 소시적 의사로도 일하면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신문과 잡지에 소개도 여러 번 됐고 남들은 빠져나오지 못해 안다라는 끔찍한 현장들을 찾아가기도 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악의 무리와 싸웠다. 슈퍼히어로처럼.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할머니는 사람들을 살리러 다니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결정해버렸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 너무 비정성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아무튼 할머니는 그 누군가를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요즘은 모든 게 정치적으로 우라지게 울어야 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메스를 들이댈 수 없는 거라고 했다. 사실 사회가 하는 일이란 수술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개호들갑을 떠는 것인데 그런 환경에서 누가 일할 수 있겠냐는 거다. 그래서 요즘 할머니는 브린마리와 엄마를 돌아버리게 하며 주로 집에서 지낸다. 브린마리는 할머니네 집 바로 아래층에 산다. 엘사네 엄마가 할머니 옆집에 살기 때문에 브린마리는 엄마의 바로 아래층에 사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엘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엘사 역시 할머니 옆집에 산다.
2주에 한 번씩 아빠와 리세트네 집에 가서 자고 올 때만 빼고. 그리고 예오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오리도 당연히 할머니네 옆집에 산다. 얘기하다 보니 좀 복잡해졌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미치게 하는 게 할머니의 초능력이다. 그래서 살짝 기능장애가 있는 슈퍼히어로다. 엘사는 위키피디아에서 기능장애라는 단어를 찾아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 할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위키피디아를 백과사전인데 컴퓨터로 보는 거라고 부른다. 엘사는 백과사전을 위키피디아인데 아날로그식이라고 부른다. 엘사가 위키피디아와 백과사전 둘 다 찾아봤을 때 기능장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바로 엘사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은 아닐 수도 있겠다. 벌써 새벽 1시 반이고 엘사는 피곤해서 정말이지 다시 침대에 눕고 싶다. 그런데 할머니가 경찰에게 똥을 던지고 있으니 다시 잠들긴 글렀다. 사태가 좀 복잡하다. 엘사는 직사각형 모양의 조그만 방을 두리번거리며 자기 머리를 삼키려는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무심하게 하품을 한다. 그렇게 담을 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엘사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린다.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엘사는 그리핀도르 목도리를 풀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엘사는 7년 전, 거의 8년이 다 돼간다. 복싱데이에 태어났다. 복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뒤에 오는 첫 평일로 영국 등지에서는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과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마그네타가 지구로 방출한 감마선 수치가 최고였다. 마그네타는 매우 강력한 자기정을 보유한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엘사는 마그네타가 뭔지 모르지만 그건 일종의 중성자별이다. 고품격 문학을 가까이 하지 않는 팔푼이들이 어린이용으로 치부하는 트랜스포머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메가트론과 이름이 비슷하다. 사실 트랜스포머는 로봇이지만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그들도 슈퍼히어로에 속한다. 엘사는 트랜스포머와 중성자별에 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감마선이 방출되면 할머니가 엘사의 아이폰에 환타를 쏟는 바람에 토스터기에 넣어 말리려고 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엘사가 그런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라고 한다. 그리고 특별해지는 건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다음 편. 근데 이게 저도 이북으로는 잘 안 읽는 편인데 이렇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흐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북보다 역시 책은 하드카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그만 담뱃가루 덩이를 나무 테이블 위에 흩뿌려 놓고 부스럭거리며 종이로 마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게 담을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고는 커도 너무 큰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라이터를 찾느라 뒤적인다. 이 사태를 병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다. 할머니는 내게 뭐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라이터를 찾지 못하는 거 말고는. 할머니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 원참 그 코딱지만한 담벼락 가지고 웬 난리냐? 흥분할 일도 아니구먼. 할머니가 나더러 나 원참이라니? 경찰한테 똥을 던질 사람은 할머니잖아요. 호들갑 좀 그만 떨어. 그러니까 네 꼭 엄마 같다 야. 라이터 있니? 저 7살이에요. 언제까지 그걸 핑계라고 들래? 아마도 8살이 될 때까지요? 할머니는 물어보지도 못하냐가 아닐까 싶은 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주머니를 뒤적인다. 여기서는 담배 못 피울걸요? 엘사는 그리핀도르 목도리의 길게 찢어진 부분을 더듬으며 흥분을 가라앉힌 목소리로 알려준다. 못 피우긴 왜 못 피우냐? 창문만 열면 되지. 엘사는 미심쩍어하는 눈빛으로 창문을 쳐다본다. 아마 열리지 않는 문일 거예요. 어째서? 쇠창살로 막혀 있어서요. 할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창문을 노려보고는 엘사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서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는 거로군. 맙소사, 무슨 1984 같네. 엘사는 다시 하품을 한다. 할머니 전화기 좀 써도 돼요? 뭐 하기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어디서? 온라인에서요. 너는 그 온라인인가 뭔가 하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더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겠죠. 응? 그러니까 요즘은 투자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읽는데 2시간 투자했어. 이러겠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눈을 부라리고 손녀에게 전화기를 준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터져버렸다는 여자의 얘기 못 들었니? 느릿느릿 방 안으로 들어온 경찰은 아주 피곤해 보인다. 변호사한테 연락하게 해줘요. 할머니가 경찰을 보자마자 말한다. 저는 엄마한테도 연락할래요. 엘사도 곧바로 말한다. 나 먼저 변호사한테 연락할란다. 할머니가 고집을 부린다. 경찰은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아서 낮게 쌓인 서류 더미를 만지작거린다. 어머니가 지금 오고 계신다. 경찰은 엘사를 보고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쉰다. 할머니는 할머니들만 낼 수 있는 소리로 씩씩거린다. 키한테 왜 연락했어요? 미쳤어요? 경찰이 막 엘사를 죄송합니다. 숲속으로 데려가서 늑대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펄쩍 튄다. 길길이 날 칠 텐데 아이의 법적 후견인한테 연락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경찰은 침착하게 설명한다. 나도 아이의 법적 후견인이에요.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라고요. 할머니는 씩씩대며 의자에서 살짝 엉덩이를 들더니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위협조로 흔든다. 지금 새벽 1시 반입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돌보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흥분해서 따발총처럼 쏟아낸다. 경찰은 애써 상냥하기에 취조실 안을 가리킨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돌보신 것 같습니까? 할머니는 살짝 언짢아 한다. 그게 댁이 날 쫓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동물원에 무단 침입하셨어요. 그냥 코딱지만한 담벼락 하나, 코딱지만한 절도라는 건 없습니다.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너무 질질 끄는 것 아니냐는 듯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내린다. 경찰은 할머니 손에 들린 담배를 알아채고 설마 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아, 왜 이러시나?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죠? 그렇죠? 경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할머니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경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소?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엘사는 할머니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고 암호로 바꿔서 얘기한다. 할머니와 엘사에겐 그 둘만의 암호가 있다. 할머니가 말하길 할머니와 손주들은 그래야 한다고, 그게 정해진 법이라고, 아니 법으로 그렇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만해요 할머니. 경찰한테 치근대는 건 불법이에요. 누가 그러디? 우선 경찰들이 그러죠.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머니는 나지막에 씩씩댄다. 내가 세금도 내는구먼. 경찰은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암호로 옥신감신하는 7살짜리와 77살짜리를 보았을 때 지음직한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담배를 가리키며 고혹적으로도 속눈썹을 바르르 떨어봤지만 경찰이 고개를 젓자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암호가 아닌 보통 말로 소리 지른다. 정치적인 올바름, 그게 문제야. 요즘 이 빌어먹을 나라에 사는 흡연자들한테는 그게 아파르트헤이트보다 더 나쁘다니까?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 철자가 어떻게 돼요? 엘사가 묻는다. 뭐가? 할머니는 세금을 내는데도 온 세상이 자기한테서 등을 돌릴 때 사람들이 그러듯 한숨을 쉰다. 그 아파르타이트 어쩌고 하는 거요. 엘사가 말했다. APPA RTJD. 할머니가 철자를 읊는다. 엘사는 당장 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 몇 번을 고쳐 입력한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철자라면 젬병이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을 석방하기를 결정했지만 할머니는 나중에 다시 와서 절도와 기타 범법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범법 행위요? 첫째로 불법 운전이 있죠. 불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내 차예요. 내 차를 운전하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요? 아니죠. 경찰은 진득하게 대답한다. 그래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격분해서 팔을 내젓는다. 그리고는 빅브러더 같은 세상 어쩌고 하며 또다시 아담밥석을 떨기 시작하려는데 엘사가 탁 하고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아파르트 헤이트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담배 못 피우는 거랑 아파르트 헤이트는 서로 완전 다르잖아요.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할머니는 졌다는 듯이 손사래를 친다. 내 말은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안 비슷해요. 나원 참 그런 걸 비유라고. 순 거지 깽깽이 같은 비유네. 네가 어떻게 알아? 위키피디아가 그렇다잖아요. 할머니는 백기를 들고 경찰을 돌아본다. 대개 애들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경찰은 그 질문을 불편하게 여기는 눈치다. 저희는 혼자서 아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 할머니는 그것 봐라 하는 의미인지 엘사 쪽으로 팔을 내민다. 엘사는 잠자코 고개를 저으며 단단히 팔짱을 낀다. 할머니, 그냥 경찰한테 똥 던져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엘사는 그놈의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아직도 분명히 화가 났지만 암호로 이렇게 끙끙거린다. 미안. 할머니가 암호로 대답 말한다. 내가 아니라 경찰한테 해야죠. 바보. 여기 있는 파시스트들한테는 절대로 사과 안 한다. 나는 세금을 낸다고. 그리고 바보는 너야. 할머니는 토라진다. 사돈 낱말 하시네요. 두 사람은 똑같이 팔짱을 끼고 아주 보란듯이 서로를 외면한다. 할머니가 경찰을 턱으로 가리키며 보통말로 얘기한다. 버릇없는 내 소녀딸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까지 걸어가는 수다가 있다고 전해줄래요? 할머니한테 나는 엄마랑 집에 갈 거라고 할머니나 걸어가라고 전해주세요. 엘사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꾸한다. 내 손녀딸한테. 경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는다. 꼭 다른 데 가서 큼지막하고 푹신푹신한 쿠션에 고개를 묻고 힘껏 고함을 지르려는 사람 같다. 잘하는 짓이다. 할머니야말로 잘하는 짓이네요. 결국 광선을 뿜어낼 듯한 초록색 눈동자를 지닌 체격 좋은 여경이 대신 들어온다. 여경은 경찰서에서 할머니를 만난 게 처음은 아니라는 듯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보통 짓는 그 지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진짜 범죄자들한테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중얼거린다. 댁들이 이러지 않으면 되겠구먼. 잠시 후 둘에게 집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다. 엘사는 인도에 서서 엄마를 기다리며 목도리에 찢어진 부분을 더듬는다. 그리핀도르의 상징이 찢어져 버렸다. 울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에이, 왜 그러냐. 엄마가 깨매주면 되잖아. 할머니가 어깨를 살짝 치며 괜히 명랑한 목소리로 말한다. 엘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본다. 그리고 저기 내가 담을 넘어서 원숭이한테 가려던 걸 네가 말리려다가 목도리가 찢어졌다고 하자. 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목도리를 더듬는다. 목도리는 할머니가 담을 넘으려고 했을 때 찢어진 게 아니다. 학교에서 엘사를 미워하는 상급생 셋이 엘사를 때리고 목도리를 찢어서 변기에 던져버렸다. 엘사가 뭐에 홀려서 교내식당 밖으로 나갔는지 모를 일이다. 그 애들이 비웃는 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다. 할머니는 손녀의 눈빛을 알아차리고 그쪽으로 몸을 숙이며 암호로 속삭인다. 나중에 너희 학교의 그 찌질이들을 미야마스로 끌고 가서 내가 사자한테 던져주자. 엘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희미하게 웃어 보인다. 나 바보 아니에요, 할머니. 그러면서 속삭인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할머니가 오늘 밤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는 자각을 툭 차더니 헛기침한다. 오늘이 목도리 때문에 기억이 남는 날이 되면 쓰나. 그래서 할머니가 동물원에 무단 침입한 날로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병원에서 도망친 날이기도 하고요. 엘사가 씩 웃으며 말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도망친 날이기도 하지. 그리고 경찰한테 똥을 던진 날이기도 하고요. 사실 흙이었어. 아니, 대부분 흙이었지. 기억을 조작하는 건 엄청난 초능력이라고 봐요.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한다. 나쁜 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좋은 걸로 덮어버려야지. 말도 안 돼. 나도 알아. 고마워요, 할머니. 이렇게 말하며 엘사는 할머니의 팔에 머리를 기댄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인다. 우리는 미야마스 왕국의 기사잖니? 걸맞게 행동해야지. 세상의 모든 7살짜리에겐 슈퍼히어로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네, 1화를 마쳤고요. 1화
제목은 담배였습니다. 어, 네. 12분이 지금 들어주시고 있고. 은지씨, 대화가 멈췄다고 하는데 혹시 다시 보이는지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2화는 원숭이입니다. 아, 근데 이 책 정말 읽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막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머니와 엘사를 데리러 엄마가 경찰서로 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엄마는 모든 면에서 할머니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며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다. 엘사는 안전띠를 매자마자 잠이 들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엔 이미 미야마스를 헤매고 있었다. 미야마스는 엘사와 할머니만 아는 비밀 왕국으로 깰랑말랑 나라에 있는 6개의 왕국 가운데 하나다. 어렸을 때 엘사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직후에 무서워서 한동안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그 무렵 자다가 죽은 아이들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지어낸 데 도사다. 그래서 아빠가 집을 떠난 후로 모두들 속상하고 지쳤을 때 엘사는 매일 밤마다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층계장을 총총히 지나 할머니네 집으로 건너갔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옷장 속으로 기어들어가서는 눈을 반쯤 감고 그곳으로 떠났다. 눈을 반만 감는 건 깰랑말랑 나라에 갈 때 눈을 꼭 다 감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핵심이다. 잠이 들락말락하기만 하면 된다. 눈이 스르르 감기는 마지막 그 순간, 이성과 본능의 경계선 위로 안개가 몰려오는 그 순간이 깰랑말랑 나라로 출발하는 순간이다. 깰랑말랑 나라에 가려면 구름 동물을 타고 가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할머니네 집 발코니로 들어온 구름 동물들이 할머니와 엘사를 태우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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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면 깰랑말랑 나라에 사는 근사한 친구들을 전부 다 만날 수 있다. 앙팡, 리그레터, 노벤, 워스, 눈천사, 왕자, 공주, 그리고 기사. 구름 동물들은 울프와트와 다른 괴물들이 사는 시커멓고 끝없는 숲 위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과 기분 좋은 바람을 가르며 미야마스 왕국의 성문을 향해 직활강한다. 미야마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졌는지 아니면 할머니가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미야마스가 조금 이상해졌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아무튼 할머니의 놀랍고 황당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생겨난다. 할머니는 그 왕국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최소한 10,000가지 이야기가 생겨나기 전부터 미야마스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엘사는 그게 할머니가 지어낸 말이라는 걸 안다. 어릴 때 엘사가 파자마 발음이 안 돼서 미야마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할머니는 지어낸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깰랑말랑 나라에 있는 미야마스와 나머지 5개의 왕국이 진짜 있을 뿐 아니라 전부 경제 전문가에다 유당 없는 우유를 마시며 옳은짓거리만 하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할머니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별 재주가 없다. 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속임수를 쓰고 르노 승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며 이케아에 가면 노란 쇼핑백을 슬쩍하고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땐 안전선 밖으로 나와 서 있지 않는다. 볼일을 볼 땐 화장실 문을 닫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엘사는 할머니의 적잖은 결점을 용서할 수 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미야마스에서 생겨난다. 깰랑말랑 나라의 나머지 5개 왕국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다. 미르바스 왕국에서는 꿈을 지키고 미플로리스 왕국에서는 슬픔을 저장하며 미모바스 왕국에서는 음악을 만들고 미아우다카스 왕국에서는 용기를 만든다. 미바탈로스 왕국에서는 끝없는 전쟁에서 무시무시한 그림자들과 맞서 싸운 용맹한 전사들을 양성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엘사는 이야기꾼이 가장 귀한 직업으로 꼽히는 미야마스 왕국을 가장 좋아한다. 거기선 상상력이 돈이다. 물건을 살 때도 돈 대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야마스에서는 도서관이 은행이고 모든 이야기가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수백 크로나씩 쓴다. 이야기는 용, 트롤, 왕, 여왕, 마녀들과 어둠으로 가득하다. 상상 속 세계엔 끔찍한 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깰랑말랑 나라의 적은 그림자들이다. 그림자들은 상상력을 짓밟으려 한다. 그림자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울프하트다. 울프하트는 끝없는 전쟁에서 그림자들을 무찔렀다. 엘사가 난생 처음 알게 된 제일 멋진 슈퍼히어로가 울프하트다. 엘사는 미야마스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다. 그래서 칼을 들고 구름 동물을 타고 다닌다.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엘사를 미야마스에 데려가 잠시만요.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엘사를 미야마스에 데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잠드는 걸 무서워한 적이 없다. 미야마스에서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산들은 하늘에 가서 닿으며 모닥불은 꺼지는 법이 없고 그리핀돌의 목도리를 찢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미야마스에서는 아무도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한다. 문호 개방 정책이 깰랑말랑 나라 전역에서 모든 상황에 거의 강제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엘사는 그게 또 다른 버전의 진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머니는 거짓말을 그렇게 부른다. 또 다른 버전의 진실이라고. 역시나 다음날 아침에 엘사가 할머니의 병실 의자에서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면서 병실 문 앞에 선 엄마에게 또 다른 버전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잘 먹히지 않는다. 사실 어젯밤에 할머니는 병원에서 탈출했고 엘사는 엄마와 예오리가 자는 틈에 살금살금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둘이 같이 르노를 타고 동물원으로 갔고 할머니는 동물원 담을 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7살짜리를 데리고 한밤중에 버리기엔 좀 무책임한 짓이었다고 엘사는 자기 혼자 조용히 시인한다.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원숭이 비슷한 냄새를 살짝 풍기는 옷을 벗어서 바닥에 쌓아놓고 원숭이 우리 옆 담벼락을 넘으려는데 경비원이 고함을 지르길래 치명적인 강간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비원과 경찰에게 모물을 던지기 시작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마는 아주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전부 다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 할머니는 지어냈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에게 현실을 살짝 수정했다는 덜 경멸적인 표현을 써달라고 한다. 엄마는 못마땅한 기생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화는 내지 않는다. 엄마는 모든 면에서 할머니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지금까지 저지른 짓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엄마가 화장실에 대고 딱 잘라서 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그게 아주 얼토당토 않은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화장실 안에서 무심하게 대꾸한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저지른 사건들을 하나씩 따박따박 짚는다. 할머니는 엄마더러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라고 한다. 그러자 엄마는 할머니더러 무책임한 어린애 같은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너 해적들이 자기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지 아니? 하고 묻는다. 엄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할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주차장! 이라고 외친다. 엄마는 잠자코 한숨을 쉬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화장실 문을 닫는다. 그러자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낸다. 꽉 막힌 데서 볼일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지금 2주째에 입원 중이지만 거의 날마다 병원을 빠져나온다. 그런 다음 엘사네 학교로 가 엘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엄마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층계참에 비누 거품으로 활주로를 만든다. 아니면 동물원에 무단 침입한다.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걸 제대로 된 탈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탈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이나 함정, 하다못해 벽이나 그런대로 널따란 해자나 기타 등등이라도. 엄마와 병원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엄마에게 시간 좀 내달라고 넌지시 말한다. 간호사가 종이를 내밀자 엄마는 그 위에 뭔가를 적어서 돌려주고 간호사는 종이를 들고 나간다. 할머니가 입원한 뒤로 담당 간호사가 8번 바뀌었다. 그 가운데 6번은 할머니가 이의를 제기해서 2번은 간호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바꿨는데
두 번 중 한 번은 할머니가 남자 간호사더러 엉덩이가 예쁘다고 한 게 화근이었다. 할머니는 그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사의 엉덩이를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난리법석이냐고 우겼다. 엄마는 엘사에게 헤드폰을 끼라고 했지만 그래도 성희롱과 나무랄 데 없이 근사한 엉덩이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놓고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엄마와 할머니는 자주 옥신각신한다. 엘사가 기억하는 한 아주 먼 옛날부터 그랬다. 모든 것을 놓고 말이다. 할머니가 기능장애가 있는 슈퍼히어로라면 엄마는 기능이 아주 정상적인 슈퍼히어로다. 엘사는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엑스맨에 나오는 사이클롭스와 울버린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엘사 주변 사람들은 고품격 문학작품을 많이 읽지 않아서 엑스맨 만화책이 그 범주에 속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엘사는 그런 교양 없는 인간들에게 엑스맨은 분명 슈퍼히어로고 무엇보다 돌연변이라서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작품들과는 문학적으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아주 천천히 설명해준다. 아무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할머니와 엄마의 초능력은 정반대다. 모든 슈퍼히어로를 통틀어서 엘사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에게도 벤지조차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초능력을 가진 꽈당맨이라는 적수가 있지 않았는가. 물론 할머니와 엄마는 좋은 쪽으로 서로 적수지만 기본적으로 엄마는 질서정연하고 할머니는 뒤죽박죽이다. 엘사는 예전에 혼돈은 신의 이웃이다 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엄마는 혼돈이 시내 근처로 이사 갔다면 그건 할머니네 옆집에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간 거라고 했다. 엄마는 모든 일을 파일로 정리하고 달력에 적어놓는 사람이라 누굴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으면 15분 전에 휴대전화에서 종소리가 난다. 할머니는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벽에 적어놓는다. 집뿐 아니라 어디에 있건 벽에 적는다. 그걸 기억하려면 메모를 적어둔 그 벽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엘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할머니는 붕괴하며 네 엄마가 그 코딱지만한 전화기를 잃어버린 가능성이 더 크겠냐? 아니면 내가 부엌 벽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크겠냐?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엘사가 엄마는 뭘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네 엄마는 예외지. 그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완벽한 것. 그게 엄마의 초능력이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재밌진 않지만 엘사의 그리핀도르 목도리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 네 엄마가 진짜 못 찾아야 진짜 없어진 거야. 목도리를 두르는 엘사의 귀에 대고 엄마는 종종 이렇게 속삭인다. 엘사의 엄마는 보스다.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콧방귀를 낀다. 엄마는 같이 가는 사람이라기보다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엘사의 할머니는 뒤를 따라가기보다 피해야 할 타입이고 평생 목도리를 찾는 일 따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할머니는 보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성격이 이 병원에선 특히 문제가 된다. 엄마가 이 병원의 보스라서 보스 기질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발 너무 오버하지 마라 울리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외치는 순간 다른 간호사가 들어오고 엄마는 또 종이에 뭐라고 끼적이며 번호를 말한다. 엄마가 간호사를 보며 침착하게 미소를 짓자 간호사도 억지 미소로 화답한다. 그러다 한참 동안 화장실 안이 잠잠하자 엄마가 문득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이 라이브 방송이 40분이 지나도 계속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주변이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면 누구든 불안해하는 법이다. 엄마는 킁킁거리더니 화장실 문을 연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책상다리를 하고 알몸으로 변기에 앉아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담배를 흔들다. 얘, 프라이버시 좀 지켜줄래? 엄마는 다시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심호흡을 한 다음 배 위에다 손을 얹는다. 할머니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볼록한 배를 향해 담배를 흔든다. 스트레스가 새로 태어날 손주한테 안 좋은 거 알지? 너는 이제 홀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그걸 잊어버린 쪽은 내가 아니라 딴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투쉐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빤다. 투쉐이는 엘사가 뜻은 몰라도 어감으로 이해하는 단어다. 투쉐이는 인정한다. 내가 졌다는 뜻의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게 엘사는 물론이고 아기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생각 안 해봤어요? 엄마가 담배를 가리키며 묻는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저 카카오 페이지에서 구매해가지고 사실 카카오 페이지에 6화까지 무료가 풀려 있고요. 7화부 전체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렇게 분절돼서 56화까지 에필로그까지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56화 중에 3화까지 읽어드렸는데 또 그렇게 기대를 안 했고 사실 요즘 이러한 풍의 그 표지를 가진 북유럽 소설인가요? 뭐 이런 뭐 오베라는 남자도 그렇고 그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나 뭐 그런 책들이 사실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좀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잠깐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오늘 밤에 이 책을 다 읽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잠깐 누군가가 참여하셨는지 보면 은지님 항상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이 멀리 호주에 있지만 그래 요즘 굉장히 힘들 텐데 또 내가 너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줄게. 항상 힘내고 네, 루니님 본방 상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에 시작했는데 토요일이 된 관계로 저도 이만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번에도 또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